영국에는 한 나이트클럽이 있는데요. 이 나이트클럽은 놀랍게도 기존에 있던 다른 나이트클럽과는 다른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보통 나이트클럽이 얼마나 가격이 싸냐, 아니면 음악이 좋으냐, 아니면 술이 좋으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이 나이트클럽은 흥미로운 걸 하나 제공합니다. 나이트클럽의 그 춤추는 바닥, 댄스플로어 밑에 전기를 만드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춤을 추다 보면 운동 에너지가 나옵니다. 뛰어다니고 펄쩍펄쩍거리다 보면 나오는 운동 에너지를 이제까지는 다 버립니다.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이 나이트클럽에선 그것을 바닥 밑에 이렇게 용수철을 감아놓고 그것을 움직이게 해서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전기를 실제로 이 나이트클럽이 쓰고 있는 전기 사용량의 한 60%가량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아, 나이트클럽이 전기를 아끼려고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을 했구나가 아닙니다. 이 나이트클럽은 지금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 소비자하고 다른 요즘 소비자들은 뭔가 소비를 할 때 이것이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구나, 아니면 이 소비가 좀 환경에 좀 기여를 하는구나, 이런 걸 굉장히 따집니다. 실제로 이 나이트클럽은 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그것도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전기를 직접 만들다 보니까 지구를 살리는 나이트클럽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왕 춤추러 간다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영국에 있는 그 수많은 나이트클럽,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유독 이 나이트클럽만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하나의 욕구를 자극시켜주는 거죠. 지구를 살리는 특별한 나이트클럽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수한 나이트클럽에 비해서 훨씬 차별화도 될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선 여기에서 춤을 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지구에 왠지 내가 기여했다는 느낌 때문에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정말 착해서, 진심으로 정말 착해서 친환경을 위해서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 소비자들이 어디에 꽂히는지, 요즘 소비자들이 어떤 것에 반응을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소비자에게 답으로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를 유혹하는 가장 매력적인 마케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나이트클럽에서 우리는 그린 마케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건지, 그리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서 마케팅으로 잘 해석하고 기획하는 능력이 왜 필요한지를 직접 보여준 겁니다. 미국에는 또 흥미로운 신발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발은 사실은 우리가 어릴 적 학창시절에 신어봤던 실내화를 머릿속에 연상시키면 아마 얼추 그 제품의 형상이 좀 드러날 텐데, 실내화는 실내화인데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제품이 국내에서 팔리는 가격이 싸도 한 8만 원대에서 한 2, 3만 원쯤 합니다. 사실은 싸지 않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이 제품을 진짜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비싸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이걸 비싸다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이 신발에 흥미로운 마케팅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발은 한 켤레를 팔면 한 켤레를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두 켤레를 다 가지는 1+1은 봤어도 이것을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는 제3세계 맨발의 어린이, 가난한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기부의 방식은 이때 처음 봤을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에 꽂힌 소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요즘 소비자들은 내가 두 개를 다 가지는, 나에게 좀 더 싼 이것보다 내 소비 행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소비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신발은 최근 들어서 신발만 파는 게 아니라 선글라스도 파는데요. 선글라스를 사면 제3세계에 선글라스를 주는 게 아니라 안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과 진료를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선진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 중에 일부를 나눠주는 건데, 이제까지 우리는 기부라고 생각하면 기업이 돈을 번 다음에 남는 거 일부를 뜯어서 나눠주는 것을 기부라고 여겼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는 기부를 소비자에게 팔고 있습니다. 신발값의 절반은 사실 소비자가 자기 걸 위해서 쓰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기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소비자가 두 켤레를 사서 한 개만 자기가 가지고 한 개는 직접 기부에 바치는 겁니다. 즉 기부까지 팔 수 있는 이러한 방법. 요즘 소비자가 사회적 소비에 민감하고 기부라는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런 마케팅 방식은
과거에는 팔리지 않았던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방식으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 착한 기업 굉장히 이 말 듣고 싶어 합니다. 사회적 책임 이제는 모두가 관심 가질 만큼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트렌드 속에서 소비자에게 기부마저도 매력적으로 팔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본에는 흥미로운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의 카페, 보통 우리가 카페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주문을 먼저 하고요. 뭔가를 내가 먹을 걸 고른 다음에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걸 먹습니다. 이게 뭐 모든 카페에 가면 보편적인 프로세스일 텐데 이 카페에 가면 고를 수 있습니다. 주문도 합니다. 물론 돈도 내죠. 하지만 자기가 돈 내고 산 것을 자기가 못 먹습니다. 그럼 누가 먹느냐? 나 다음에 온 사람이 먹습니다. 나는 뭘 먹느냐? 내 앞에 온 소비자가 산 걸 먹습니다. 내가 뭘 먹을 줄 몰라서 미스터리입니다. 나는 내 앞에 산 사람 걸 먹고 내 뒤에 온 사람은 내가 산 걸 먹습니다. 이렇게 앞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연계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사실 요즘처럼 소셜 네트워크에 관심 가진 사람들, 우리는 뭔가 연결되고 싶어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가령 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음료가 내 앞 사람이 기가 막히게 그걸 시켜놨다고 한다면 괜히 반가워서라도 말 한마디 건넬 테고 내 뒤에 엄청나게 이쁜 미인이 온다면 저는 아마 가장 비싼 메뉴를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이쁜 말을 적어놓은 쪽지를 남겨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앞뒤 사람하고의 관계도 팔 수 있는 흥미로운 카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어떤 카페도 맛있는 음료를 팔고 매력적인 공간에서의 경험만 팔았다면 이곳에선 불확실성과 함께 앞뒤 사람의 관계도 판다는 겁니다.